네, 18명 선수들의 치열한 수익률 대회, 토마토의 수익률 대회 데스매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이제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대외적인 그 불확실성이 너무 컸기 때문인데 네. 주 초반에는 선수들이 이에 따라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다가도 변동성이 점차 커지면서 나중에 주 후반에는 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개별주를 들고 있던 선수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랠리로 인해서 다들 좀 수익을 맛본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오늘 이제 수익률 이 표를 딱 열어보면 얼마나 변했을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하루기도 합니다. 사실 좀 기분 좋게 올 들어서 가장 기분 좋게 좀 반등을 이뤄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도 그 여력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매매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데스매치 매매 원칙입니다. 운용자금은 1억 원입니다. 10종목 이하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 운용기간은 8주입니다. 실시간 자유매매가 가능합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40%입니다. 수수료는 매수 매도 시 0.012%가 적용됩니다. 매도 시 거래세 0.3% 적용됩니다. 탈주자 하위 한 명은 탈락됩니다. 네, 데스매치 18명의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주, 2주 정도 딱 남은 거네요. 8거래일 정도 남기고 있는데요. 이번 회차 또 임하고 있는 선수들 몇 명부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승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박영민 대리 함께하고 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 오정훈 전문가, 유한타증권 라진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강지현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장용준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용 전문가, 하나투자증권의 정원정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 황민혁 전문가, 한화투자증권 한성민 대리 함께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 동구증권 송원준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개미 전문가 함께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정재용 부지점장,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광현 운용력, 유한타증권 정석철 주임 함께합니다. 네. 자, 이렇게 18명의 선수,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분들 지금, 수익률이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수익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6위부터 10위까지 먼저 공개를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7명의 전문가까지 현재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10위는 동구증권의 송원준 대리 3.3%의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1.3% 정도 손실 만회를 했고요. 전날에 비해서. 자, 9위는 토마토 투자클럽 최승현 전문가 더 많이 만회했습니다. 2.5% 만회를 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2.46%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자, 8위는 유한타증권의 라진 대리입니다. 1.83% 손실. 7위는 대신증권의 박영민 대리 1.15%, 현재 2% 정도 수익률 끌어올리면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요. 자, 6위는 유진투자증권의 정재우 부지점장입니다. 2.13% 수익률 기록하면서 전일보다 2%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네, 5위부터 1위까지 상위권 선수 확인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한성민 대리가 상위 5위권을 계속해서 지켜냅니다. 3.02% 수익이고요. 4위 부자개미 전문가가 6.21% 전날의 수익을 유지하면서 4위권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광현 운용력은요, 9.20% 전날보다 4% 이상의 수익을 이끌어내면서 3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장용준 과장 9.92% 전날보다 3% 이상의 수익률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1위 다시 한번 탈환합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이재우 차장이 13.55% 수익률 기록하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어제 좀 수익률 보니까요. 전날 수익률 보니까 1% 끌어올린 거는 끌어올린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예. 굉장히 좀 4% 이상, 네. 3%까지 수익률을 이끌은 선수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주 후반에 들어서 크게 좀 지수가 올라섰잖아요. 네. 금요일 장 막판에. 여기서 매도 전략을 취한 부분 선수들도 수익률을 많이 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대로 홀딩 전략하면서 개별주에 대한 수익을 이끌어낸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 보니까요. 상위권에 있는 지금 전문가들이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좀 많은 폭으로 끌어올렸고 네. 반대로 또 하위권은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11위부터 지금 18위까지는 의외로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지금 수익률 오히려 전거래일에도 똑같은 현상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상위권과 하위권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8주차까지 매매가 이뤄지게 되면서 양극화가 좀 더 극심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수록 상위권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상위권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두 분의 선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토마토 투자자분의 고광현 운용력 네. 함께 하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고광현 운용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얘기 앞서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고광현 운용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수익률 9.2%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주식 자산에 모두 다 지금 투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유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아특수강, 데브시스터즈, 네오위즈게임즈, 화인베스텔 이렇게 네 종목 보유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네오위즈게임즈와 데브시스터즈가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40%, 39% 보유하고 있는데요. 두 종목이 또 수익률도 가장 좋습니다. 현재 네오위즈게임즈가 16.18%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데브시스터즈 9.64% 수익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광현 운용력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뭐 전부터 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 일단은 네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다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먼저 매수했던 종목이 이제 세아특수강인데 이 종목이 이제 동부 특수강 인수 불발로 해서 최근에 좀 많이 낙폭 과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 가치인 뭐 자산 가치라든지 수익 가치로 어느 뭐로 보나 기본 가치 한 3만 원 정도는 좀 돼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주가 23,000원대 있기 때문에 제가 23,000원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계속 아직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대회 뭐 초창기부터 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계속해서 좀 가지고 와 있습니다. 실적도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지금 3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뭐 매출액이 670억 원으로 이제 36%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도 54%로 이제 11% 이상, 순이익도 역시 뭐 40억 원으로 24% 이상 좀 증가를 했는데 그런 실적 측면이 지금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이고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단기간에 또 외국인이 좀 지분 확대가 있었는데 그런 외국인 지분 확대라든지 실적 측면이 좀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최근에 조금 좀 밀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회 지금 중에 지금 총 6종목을 매매했는데 지금 5종목이 지금 이익 중인데 이 종목에 지금 살짝 좀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 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걱정하지 않는데 빨리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고요. 뭐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상승 추세가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좀 들어가가지고 좀 계속해서 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신작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역시 신작이 뭐 계속 대작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새로운 추세, 상승 추세가 전환됐다는 것이 가장 큰 좀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또 대표가 한 20억 원어치 또 지분 매입했기 때문에 대표가 뭐 책임 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최근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도 이 종목 역시 많이 좀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역시 계속해서 홀딩 전략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좀 신규 상장할 때 이제 공모가가 53,000원이었는데 뭐 계속해서 좀 밀렸습니다만 저점 탈출하는 기미를 보이는 한 38,000원에 좀 매수가 들어갔고요. 최근에 조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바닥 다지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역시 지금 현재 홀딩 전략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장님, 지금 이제 네 종목 저희가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유일하게 지금 손실 종목이 바로 지금 파인 베스트리입니다. 네. 지금 뭐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본다는 전략으로 가겠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현재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7주 차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2주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요럴 때는 좀 어떻게 좀 손절을 하고 좀 다른 종목으로 좀 돌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생각 있습니다. 일단은 이 대회가 지금 8주 차로 딱 마감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3위권에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1위로 또 대회이고 대회인 만큼 또 1위를 목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든지 이번 주를 좀 지켜보면서 만약에 뭐 손절일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켜보고 나서 결정할 것은 너무 빨리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좋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뭐 손절보다는 일단 지켜보고 나서 뭐 현금 확보할 수 있으면은 현금 확보해가지고 또 다른 종목을 갈아탈 생각은 있는데 일단은 뭐 일단 오늘 장 흐름을 지켜보고 나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장에 대해서 좀 관망을 해보고 그런 흐름을 지켜보고 좀 체크를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한 종목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아특수강인데 세아특수강이 지금 이제 하락 이후에 지금 저점에서 지금 매수를 했고 요거 좀 오르는 걸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박스권에서 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좀 길게 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거 한 언제 정도나 이제 좀 반등의 어떤 시그널이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반등의 시그널은 뭐 오늘이라도 당장 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 가치로 보면은 뭐 자산 가치라든지 뭐 수익 가치로 보면 적어도 뭐 3만 원 이상을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는 뭐 30% 이상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3,000원대가 확실하게 좀 지지되는 모습이고요. 제가 또 아직은 이 종목도 역시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시 관망하면서 흐름을 따라서 뭐 수익 실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든지 뭐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또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메리츠증권증권 이재우 차장 만나볼 텐데요. 먼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체 계좌 수익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13.55%, 그 전날보다 1% 이상 이끌어내면서 다시 한번 1위를 탈환했죠. 주식 자산 비중이 99.02%로 공격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네, 현재 세 종목인데요. 다음 카카오가 지금 0.13%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19일,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 들어간 종목이고요. 한국사이버결제가 지금 수익을 다시 한번 좀 더 이끌어냈던 효자 종목인데요. 18일에 매수 들어가면서 5.84% 수익입니다. 리홈쿠첸 역시 수익권이네요. 0.12% 수익이고요. 이 종목 역시 지난 목요일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거래 완료된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역시 좀 짧은 매매가 이어졌습니다. 자화전자는 안타깝게도 손절 처리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3.68%, 유비벨록스가 3.74% 수익을 이끌어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6.33%였고요. 위메이드 역시 6%의 수익 보면서 거래 완료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입니다. 네, 주 초반 그리고 주 중반에는 살짝 1위권을 놓치시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주 막판에 1위를 재탈환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종목별로 좀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매도하신 종목들도 수익이 너무 좋았어요. SK이노베이션 이 정유주를 좀 제대로 낙폭과대해서 좀 잘 공략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게임주 NHN 엔터와 위메이드도 좋은 수익 보였습니다. 매도된 종목들 한번 브리핑 해주시죠. 네, 먼저 뭐 NH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그 리그에서 이제 세 번째 매매를 해서 이번에도 일단 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만 원 근처 그 뭐 넘어가는 뭐 흐름이 나와서 뭐 이 기간을 완료했고요. 차후에 다시 한번 재매입 계획은 뭐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NH엔터가 인수한 한국 사이버 결제를 매수했기 때문에 뭐 사이버 결제를 뭐 이익실현 하게 된다라면은 NH엔터 뭐 좋은 가격에서 머물러 있으면 뭐 다시 재매입도 한번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유가 그동안에 그 지속 급락이 나왔고 한번 뭐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겠나 뭐 싶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탄력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뭐 지난 목요일 날 뭐 단기 차익 실현했고 결국 이제 유가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은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주말에 좀 반등이 나왔죠. 뭐 그런 가운데 어쨌든 유가 급락에도 뭐 정유주,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뭐 노림수를 두면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한 3%대 뭐 익절 완료를 했고요. 안타깝게도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내년도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어떤 뭐 실적 개선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 후반부에 약간 매물이 나와가지고 그 이런 매물에 대한 우려를 뭐 좀 단기적으로는 좀 회피하자라는 측면에서 일단 손절을 완료하면서 마무리 졌습니다. 네, 새롭게 들어간 종목, 그러니까 NH 엔터테인먼트와 또 연관이 있었던 한국사이버결제로 공략을 들어가셨거든요. 지금 5% 이상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보이는 종목들 한번 매수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좀 보시는지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뭐 지난 목요일 날에 이제 그 시장이 뭐 급락이 나왔죠. 물론 종가 부근에 많이 회복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뭐 싶었습니다. 사이버 결제도 지속적으로 좀 노리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동안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좀 부담이 있었다고 하면 한 2주 정도 조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수 포인트는 근접했던 것이 지난주 후반부에 그런 양상이었고 그래서 이제 매수를 뭐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28,000원으로 지난 금요일에 종가를 마감했는데요. 역시 이제 이 올 연말에 이제 목표치 한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지금 가격에서 한 2,000원 정도 추가 상승한다라면은 차익 실현 또 나설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NHN 엔터와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다라면 이 전자계절 쪽에서 충분히 추가 반등을 연말에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죠. 뭐 여러 가지 그 좀 악재적인 내용도 있었고 대표이사의 어떤 뭐 소환 조사 뭐 이런 조사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진동을 받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시간 지나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이제 희석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 매입을 뭐 들어갔는데 지난 금요일 날 13만 원대 넘어가면서 마감을 했어요. 다소 그 싼 가격에 매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다음 카카오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라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 가격도 나쁘지 않다 판단돼서 매수를 했고요. 14만 원 정도 일단 단기 1차적인 목표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온 코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줬죠. 뭐 그래서 단기 반등 정도로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매력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떤 뭐 반등이라든가 순환 반등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2주 정도 남아있는 뭐 그런 그 리그 상황에서 리온 코첸 정도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판단돼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코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은영 운영장님과 또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장님, 오늘 장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오늘 장 투자 전략 짚어주시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추천 종목까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해외 주요 파생 만기일이 이제 금요일에 이제 마무리됐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러시아 상황과 맞물리면서 해외 시장도 변동성이 심했고 우리 시장도 역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좀 그런 강력한 매도세가 이제 진정되면서 우리 시장이 좀 상승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오늘 오전장은 뭐 상승 충분히 좀 나올 것 같고요. 뭐니 해도 일단은 그 제일 주도 세력인 외국인이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2014년도도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은 이제 한 6거래일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4분기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또 변동성도 역시 축소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시장 점차 회복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좀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 시장이 이 수익 측면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며 또 순환매 상승을 대비해서 바닥권에서 눌림목 조정을 보이는 종목을 저점 매수해서 시장 공략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바닥 저점권까지 좀 내려와 있는 뭐 게임주 쪽, 그다음에 화장품 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관심주 역시 또 드래곤 플라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좀 최근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 이상 하락 조정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재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 뭐 모바일 게임 이제 가속 스캔들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좀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온라인 게임 그 스페셜 포스 2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 뭐 점차 실적 측면에서도 회복세의 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게임사 4시 33분가 지금
FPS 장르 모바일 게임을 지금 서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던 이제 가속 스캔들의 후속작인 가속 스캔들 2도 역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인기 애니메이션 이제 또봇을 활용한 이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해서 어린 연령층을 또 공략할 계획이고 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 이상 하락 조정이 마무리돼서 재상승을 기대할 만한 자리에 와 있다. 뭐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게임주 드래곤플라이 짚어주셨어요. 네, 이어서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의 전략도 듣겠습니다. 차장님 역시 앞서서 고강연 운용력도 오늘장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좀 수급 공방이 치열했었는데 오늘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네, 외국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매도가 이제 거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조정을 받았고요. 어쨌든 FOMC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냐, 바로 내년 상반기 때 인상이냐, 좀 연기되느냐, 이런 시그널에 의해서 약간 이제 후자 쪽 조금 이제 상반기보다는 좀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 라는 쪽으로 선진국 증시를 매수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 대한 매도 플레이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그 금리 인상이 약간 미뤄지는 그런 플레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매매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렇다 해서 우리 증시가 나빠서 매도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정도 매수나 매도를 좀 멈추는 그런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충분히 반발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은 기관들의 수급일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의 기관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작았습니다만은 연말을 맞아서 연기금 쪽에서 강력한 배팅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결국 투신을 비롯한 여타 기관들도 매수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한다면 기관들의 그 매매 동향을 유심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기관들의 그 특성은 단기적인 생각을 많이 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연말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중요 게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장은 이번 주 전략 또 되겠죠. 그 대형주도 반등을 모색하겠습니다만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심 종목을 한번 보면 최근에 이제 IT 부품 쪽에서의 종목군들이 지난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반등을 장기 하락해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관련 중에서 해성 옵틱스라는 종목을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3분기부터 이제 그 손떨림 보정, OIS죠. OS 적용 액추에이터가 공급이 되면서 실질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스마트폰 특히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OIS가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성 옵틱스는 충분히 추가적인 실적 개선 흐름들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멘텀이 되겠죠. 그러면 해성 옵틱스 또한 현재 자리에서 추가 탄력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상 실적 대비 퍼는 6배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성 옵틱스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해성 옵틱스 IT 부품주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실적을 동반하면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강연 운용력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두 분과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고강연 운용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마무리됐고 오전장부터 좀 상승 랠리가 기대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네, 역시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도 오늘 장에서 이제 이번 주에는 대형주를 비롯한 반등이 좀 이어지겠지만 역시 수익률 측면에서는 코스닥 종목 개별주들이 조금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또 해성 옵틱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IT 부품주를 보고 계십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은 글쎄요, 앞서 우리가 좀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을 살펴봤던 그런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코스닥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감 상당히 좀 부풀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좀 부응을 해줄지 이 부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이제 여기서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